Zero consciousness. Unlock your full potential.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제로 법칙 중에 이제 네 번째 법칙인 무감정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무의식에 쌓인 결핍, 무의식에 쌓인 결핍? 습관 경험, 습관 경험? 네. 어떤 감정들이 있죠?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 기계와 인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무언가 척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사실은 감정을 느끼는 거고, 감정이 되게 달콤하기도 하죠. 좋잖아요. 그리고 물론 불쾌한 감정은 별로 느끼고 싶지 않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제로를 유지함에 있어서 무감정을 해야 될까? 왜 감정이 뭐길래? 그리고 우리가 이 제로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로라는 지점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제로라는 지점에 머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을 무감정의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왜 감정이란 뭐기 때문에 왜 우리가 무감정에 머물러야 될까? 감정이 나쁜 건가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요? 과연 이게 어떤 반응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호르몬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즐거운 감정이 들 때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이 즐거운 느낌과 즐거운 감정이 들면서 우리를 어떤 행동을 취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슬픈 혹은 두려운 무서운 어떤 감정이 들 때 우리 몸을 지배하는 어떤 또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떨게 만들고 우리를 수축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사실 우리 몸은 어떤 화학적인 이제 물질들로 이제 지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를 못하게 하는, 나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더 이렇게 등 떠밀어서 나아가기도 하기도 하고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반응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몸에서 그냥 일어나 버리는 하나의 이제 반응이다 보니까 내 감정을 어떻게 조율한다, 내 감정을 막는다, 컨트롤한다, 그게 쉽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이미 사실은 장악해 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어렵고, 이미 우리는 그 감정이 일어난 순간 어느 곳으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가버리는 행위가 사실은 거의 등 떠미는 수준으로 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막 사랑에 빠졌을 때 들이대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랑을 바라볼까요? 내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지? 여러분들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정신을 평소 같지 않게. 네, 정신 차리기 어렵죠. 옆에 사람들 말 안 들을 거고, 콩깍지가 씌어서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고 싶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예,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상태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왜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네? 호르몬 작용으로. 왜 나는 살아가면서 하필 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소통에 대해서? 아니요.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운명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는 하필 저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왜 저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이고 왜 저 사람에게만 이런 특별한 감정을 느낄까? 이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즐거움을 일으킬까요? 왜 나만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왜 나는 그 사람의 무언가가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인식이 되는 걸까요? 그 사람과 어떤 작용을 할 때 네. 나에게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네, 그 사람이랑 어떤 작용을 할 때 나는 반응을 하죠. 호르몬들이 나오고 화학적인 물질들이 나오죠. 근데 왜 나는 그 사람이랑 화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왜 못 지나치고 내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왜 나는 자꾸 반응을 해야만 하게 될까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원하던 포인트가 있어서.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더 넓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한 삶을 살아가면서 몇 명의 사람과 사랑에 빠질까요? 몇 명 만나셨어요? 아무튼 몇 명 만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몇 명이나 더 만나게 될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심각한 관계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뭔가 끌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잖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몇 명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몇 년간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 내가 몇 명이랑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확률상 내가 몇 년 더 살 거니까 몇 명 더 만날 가능성이 있겠다. 가능성 200명? 200명 정도? 여러분 다른 분들도 좀 몇십 명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 명만 잡아놓고 살기에는 좀 뭔가 부당할 수도. 네. 근데 그래 몇십 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나는 그 몇몇 어떤 사람들과 반응하게 될까?
우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인연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뭔가 끌리는 인연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뭐 예를 들어 200명이라고 칩시다. 근데 약간 호감 가는 애가 있고 좀 심각하게 끌리는 애가 있고 그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끌리는 사람들은 뭔가 더 깊은,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를 떠나서 심각하게 끌리는 사람들은 뭔가 더 깊은 인연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이게 비록 이상한 관계여도,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심각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피해갈 수 있을까?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필요도 없어요. 안 피하려고. 아, 이게 불구덩이 같은데 죽더라도 그냥 들어가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 뭐랄까, 끌림이 심각하니까, 마약처럼. 네.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몇몇 그런 이제 중요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기억할 만한. 네.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이제 끌린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딘가 있을 텐데, 뭐 전생에 깊은 뭐 인연이 있었을 텐데, 뭐 사랑하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못 이룬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한번 엮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악연이었어. 예, 그러니까 원수였는데 어떻게든 한번 엮어가지고 이제 붙여놨는데 그냥 원수인 거지. 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게끔 만들어서 엮어놓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엮임을 당했는데 엄마와 딸의 관계였어. 한 사람은 계속 엄마처럼 주기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칭얼거리기만 해. 그게 모든 게 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든 나를 반응하게 만들어서 그냥 엮어 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 겪어봐야지 아는 거지.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뭐 호기심일 수도 있고 끌림일 수도 있고, 왜냐면 싫은 어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우리가 좋은데? 기분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선택하겠죠. 와, 예쁜데? 좋은데? 하고 싶은데? 그럼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느낌들은 여러분들을 뭔가 덥석 물게 하는 이제 미끼. 이렇게 완벽한데 왜 안 해? 해야지. 참. 그러면 막 왠지 난 저 사람이 싫어. 왠지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돼요? 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할까요? 안 하겠죠. 나 혼자 있는 거 싫은데요.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대서 이제 안 하겠죠. 왜냐면 싫으니까. 근데 이 삶이라는 게 때로는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뭔가 약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좋고 갖고 싶고 먹고 싶은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우리를 되게 먹음직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덥석 물게 만든 다음에, 덥석 물었지? 너는 이제 끝장났어. 그냥 가. 라고 이제 그냥 보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잘못 결혼하면 평생 왼수랑 이제 살아야 돼. 처음에는 그냥 콩깍지 씌워서 이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왼수였어.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왼수랑 이렇게 함께 살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겠죠. 내가 이 왼수를 왜 만났을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혼하지 않으면 뭐 이게 그냥 살아야 돼.
근데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태어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이제 기억이 지워졌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벤트들이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어요. 내 프로그램의 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심지어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던져졌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선택을 해야 되냐?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나한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은 매 순간 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어질러져 있고 뭔가 불만족스러워.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내 삶을 바꾸지? 어떻게 탈출을 하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까? 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야, 독이 든 사과가 있고 독이 안 든 사과가 있는데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너는 먹음직스러운 독이 든 사과를 또 선택해 놓고선 왜 독을 줬어? 라고 이제 남 탓을 하냐는 거지. 분명히 두 개 줬거든요. 그럼 먹지 않을 선택의 권리와 선택하지 않을 권리와 먹을 선택할 권리와 이게 모든 걸 이렇게 줬는데 자기가 그걸 물어버려 놓고서 먹음직스럽네 하고 덥석 물어놓고선 왜 남 탓을 하냐는 거죠. 왜 덫을 설치하고 왜 나를 덫을 선택하게 했나요? 라고 이제 하냐는 거죠. 근데 매 순간 우리는 늘 그런 선택의 기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공간에 던져졌고, 사실은 되게 우리의 삶이 불평등해 보이고 되게 삐뚤어져 보이고 되게 불행해 보이는 삶인데도 늘 나에게는 모든 선택의 가능성들이 사실은 매번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나는 삐뚤어져 보이고 나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나는 궁리에 물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내 시야라는 거죠. 내 시야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언제나 우리는 늘 모든 가능성 중에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다른 시야를 못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시야를 보기 위해서 이 다른 가능성과 다른 시야는 너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놨을 때 수많은 가능성들이 너가 그거를 만나게 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많은 가능성들은 모순 속에 있어.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나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곳에 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신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내 느낌이, 그리고 나는 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늘 베스트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내 기준에서. 근데 내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안 좋은 잘못된 선택만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해놓고선 왜 내 인생이 이런 식이죠? 라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한탄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이 있었고 모든 선택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있었는데, 나는 늘 삐뚤어진 시야로 나는 이것만이 옳아, 맞는 것 같아, 이게 내 느낌인데, 내 느낌이 매우 신뢰스럽죠. 이게 내 끌림인데, 나 이렇게 강력하게 끌림인데, 근데 이 끌림과 느낌마저도 잘못됐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좋아하냐는 거죠. 왜 그게 끌린데? 왜 그게 먹고 싶은데? 왜 그게 나를 사로잡았는데?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좋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도 삐뚤어진 좋아함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걸 탐닉하는 이유가, 내가 이걸 더 끌려하는, 내가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이유가 있는 한은 나는 자유로운 선택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설탕만 보여주면 나는 또다시 반응을 할 텐데. 나 얘 꼬드기는 거 쉬워요. 얘는 설탕만 보여주면 얘는 넘어올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설탕이 없으면 얘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약점이 설탕이야. 그럼 설탕만 보여주면 얘는 환장을 할 거야. 얼마나 쉬워요. 얘는 계속 설탕의 삶을 살아갈 건데 이미 벗어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왜 이걸 싫어하는지 모르죠. 왜냐면 이 정보가 생겨난 그 이유는 이미 예전에 수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전에 그 경험들이 싹 포맷이 됐다 보니까 내가 왜 사과를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이 사과가 너무 좋아. 좋은 감정만 있어요. 좋은 끌림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너는 사과를 또 선택할 테지만 너가 사과를 선택한 순간 너는 또 함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거야.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자동적으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굴레 속에 나를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여기 있었는데 우리는 늘 그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걸 다시 선택을 하고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굴레에 스스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선택의 순간에서 너가 너의 감정을 무감정하게, 네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거를 무감정하게 바라보고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즉각적인 호르몬 같은 거라서 어떤 씨앗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왜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하지. 근데 이 반응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났지만 그 반응에 의한 선택이 아닌 반응 너머에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선택할래. 난 이게 두려워. 난 이거 절대 이걸 선택하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두려움을 한번 선택해 볼래. 근데 내가 그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 그 너머의 길로 나는 갈 수 있는데 과연 너는 너의 두려움을 넘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과연 너는 네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선택할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하는 거는 이미 내 안에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한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를 덥석 물게 하는 하나의 뭐 좋은 애들이죠. 근데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은 이런 수많은 함정들 너머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 한계를 내가 스스로 깨나가면서 내가 패턴들을 깨나가면서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지 나를 더 많은 가능성에 있는 공간으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데 너가 너의 감정을 넘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너의 감정들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계속 이 쳇바퀴 속에서 가둬두려고 할 텐데 과연 너는 너의 감정에 도전을 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너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아버리면서 계속 너의 패턴들을 깨가면서 너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너가 네 안에 있는 선택들만 한다면 너는 영원히 그 안에 있는 선택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제로 컨셔스니스를 하는 건 내 제한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건데 누가 벗어나요? 내가 벗어나야죠. 근데 이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너의 감정들, 너가 반응하게 하는 그 감정들을 너는 그것들을 그냥 초연하게 바라보고 그냥 그 순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감정의 법칙은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죠. 이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이제 이 법전을 들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어? 판결을 내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옳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나는 얘를 더 좋아하니까 얘는 얘를 더 도와줄 거야. 나는 이 사람은 좀 봐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주체면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법과는 인간적인 쪽으로 손이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을 가리고 비록 이 사람이 너의 부모라고 해도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내 모든 어떤 연결돼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모든 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무감정한 상태로 공정하게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인간은 그래도 날 낳아준 사람인데 우리 도리가 있는데 그래도 얘는 불쌍한데 얘는 그래도 나쁜데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그걸 안 되게 하잖아요. 근데 AI는 좀 더 쉬울 수 있죠. 뭐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냥 법대로 프로그램대로 해. 촥. 네. 근데 이 우주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데 물이 흐르는데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기에 감정이 어디 있어요? 때가 돼서 곡식이 있고 인간들이 이렇게 때가 돼서 번식을 하고 알아서 죽고 여기에 감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그냥 거대한 시스템이죠. 순리뿐이죠. 근데 인간만이 감정을 가진 인간만이 조금 더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좀 가뭄이 들었는데 비 좀 내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들의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비가 내릴만 하면 비가 내릴 거고 가뭄이 들만 하면 가뭄이 내릴 거예요. 근데 이 순리를 좀 거슬러 주면 안 될까요?는 인간의 바람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만을 위한 창조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전체의 입장에서 이 순리적인 창조와 순리적인 흐름에 의한 창조를 할 거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이 가능성이 발화되는 게 순리죠. 근데 이 가능성이 발화되는 게 내 개인의 욕심에서 발화돼요? 이건 개인의 욕심인 거예요. 근데 내 개인의 욕심은 나는 이러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많은 가능성이 갖고 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나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역시나 내 생각에 의한 한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내가 막아버렸을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선택해버렸을까. 근데 만약에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무한한 가능성이 인간적인 가능성이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뭐는 좋고 뭐는 싫고 여기는 좀 안 되고요. 무슨 가능성이 그래. 더 무한해야지. 근데 자꾸 내 인간적인 면이 내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된 게 자꾸 그따위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 분명히 내 안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쪽으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이 제한된 시스템만 가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자꾸 일어나려는 패턴들을
잠깐 멈추고 이건 지금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원래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 안에 무한함이 있고 내 안에 더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와 순리들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들은 그따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 여기는 지금 이게 좀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비 조금만 더 내리게 해주고요.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며칠 후에 수확할게요. 아직 수확 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위가 아니죠. 그런 게 어딨어요. 물이라는 게 이렇게 돌다 보면은 내리면 하면 내려오는 거고 마르면 하면 마르는 거고 때가 되면 서리가 되는 거고 수확 못했어? 어쩔 수 없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순리 속에서 딱딱딱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겠죠. 예, 그럼 되잖아. 야, 밤이 되면 밤이 된 거고 서리가 내리면 서리가 내리니까 그 전에 잘 대처하고 왜 그걸 거스르려고 하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거대한 흐름에 맞춰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면 되잖아. 씨 뿌리고 수확하고 쉴 때 쉬고 할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거대한 순리가 있는데도 너는 너 식대로 그냥 나는 조금 피곤하니까 지금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려 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냐고. 왜 이 자연의 섭리를 너에게 맞추려고 하냐고. 근데 인간은 그런 짓을 하죠. 여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여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해는 365일 더 많이 할 거예요. 가물면 비를 내리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순리를 거슬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여기 올라타 가지고 그냥 힘 들이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데. 창조도 그런 거죠. 네, 이 작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겠죠. 더 영리하게, 더 에너지를 써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창조죠. 근데 더 큰 에너지의 흐름을 그냥 내가 올라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유의의 창조와 무의의 창조가 다른 거죠. 흐름이 오면 그 흐름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이 흐름을 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이 무감정한 상태로 나의 어떤 프로그래밍대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순리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당신은 모든 당신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벤트에 대해서 당신이 만든 그 덫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 치우치지 않는 감정, 늘 어떤 상황이 와도 초연하게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조금 내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면 갑자기 또 이제 반응하고 조금만 싫어하는 거 보여주면 아니 이건 좀 싫은데요. 이미 이제 반응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미 반응을 해버리면 이미 진 거예요, 사실은. 반응을 했다라는 건 이미 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좋은 건 좋은 거죠. 눈에 봐도 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도 반응하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래도 그 게임에서 약간 더 유리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건 일단 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잖아. 고수들은 평정한 상태에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들을 하는 게 이제 고수인 거죠. 누가 이제 이렇게 미끼 던진 거를 덥석 물어버리면 이제 하수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언가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분기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이 인생이 나에게 던져놓은 덫을 우리는 물어버린다. 좋아 보이죠? 이 기회가 좋아 보이죠? 근데 너가 그걸 문 순간 너는 나락으로 가는 그 미끼였는데 우리는 늘 기쁘게 물어요. 왜?
그 눈에 보이는 맛있는 것이 내 욕망을 자극했거든요. 와, 너무 좋아. 이거 해야 돼. 무슨 순간 이제 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두려움을 맞서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극복해야지만 우린 다음 단계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내 두려움 부분을 기꺼이 편안하게 만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또 초연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또 흘러보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무감정의 법칙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이 늘 우리를 자연스럽게 덥석덥석 물게 만드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의 구조를 당신이 알아차리고 물어야 될 때 잠깐 멈추고 더 현명한 평화로운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당신이 격정적인 감정으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화로운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이걸 해야 돼. 그때 선택하는 게 더 올바른 길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명한 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나에게 던지는 더 실확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약간의 그 감정들을 벗어나서 다시 초연해졌을 때 당신이 당신의 덫으로부터 벗어난 선택을 했을 때가 더 당신을 위한 선택일 수가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당신은 이 무감정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단, 이 무감정이라는 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건 아니다.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무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원천 봉쇄해놨는데, 이미 다 나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데 덤벼봐. 이런 무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어떤 일이든 나한테 와. 근데 나는 그 덫을 물지 않아서 무감정하는 거지, 이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 뭐라도 덤벼봐. 난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예요? 이미 내가 방어를 다 해버렸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시스템 속에 아예 갇혀버린 거죠.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기로 한 시스템에 갇혀버린 거죠.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기로 한 시스템에 갇혀버렸으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도 막아버린 거니까. 왜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모든 것들을 선택하지 않기로 스스로 가둬버렸어요? 그건 매우 바보 같은 일이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힘을 만들고 찾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의 시스템을, 잘못된 시스템을 스스로 포맷을 하고 바꾸고 이걸 더 가능성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3 법칙들을 이제 했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이제 적어 보시죠. 질문을 받고 그냥 여러분들 삶에서 반응하게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무엇들을, 저도 한 장 주세요. 상은? 한 장. 네, 그리고 질문을 보고 즉각 떠오르는 것을 적어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을 반응하게 하는 수많은 즐거운 것들이니까. 그래서 1번, 2번을 그냥 편안하게 적어봅시다.
자, 1번.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만드는 것을 적어보자. 수입. 수입? 네, 그 수입. 그 돈 버는 거. 돈. 수입. 예, 돈 버는 거. 금전 치료. 금전 치료. 금전 치료. 네. 아, 네. 치료. 여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방법이 떠오르고 해결책이 떠오를 때. 아, 방법과 해결책이 떠오를 네, 때. 딱 문제 직면했을 때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풀릴 때. 음.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이해될 때. 모든 상황들이 이해될 때.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 여유로운 시간. 혼자 있는 공간. 혼자 있는 공간. 그리고 뭔가 내가 하려고 딱 뭐든지 사람들과 이루어지는데 딱 사람한테 제안했을 때 그냥 동의. 아, 뭔가 딱 네. 제안했을 때 동의가 일어나는 나도 거. 그렇게 생각한다. 어. 보자. 네. 이렇게 진행돼 있을 때 예. 이렇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금전 치료와 여자친구를 이렇게 딱 주면 낚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낚인 것 같아요. 바로 낚일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나를 외롭고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걸 적어봅시다. 네. 먼저 저는 의무와 의무 압박.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리고 단체 생활. 단체 생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거절됐을 때. 하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저 사람을 좀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조직에 갖다 놓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막 시키면서 막 그렇게 상상만 해도 억압하면 저 사람의 멘탈이 곧 날아가겠네요. 상상만 해도 아주 지옥 같은. 그렇게 막 괴롭히고 자 이제 사인해. 그러면 얼른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치유증 감정은 내가 그거를 싫어하는 이유와 내가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제로 포인트의 반응이 아닌 모두 과거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일어난 반응들입니다. 이전의 프로그램을 리셋시키고 그저 무감정으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세요.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은 과거의 그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일어난 반응들입니다. 그것을 리셋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낚을 수 있는 그런 당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도 과거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리셋하세요. 그리고 1번과 2번을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만약 어떤 감정을 지우려 한다면 그렇게 애써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감정은 무덤덤하거나 모든 것을 무시함으로써 비롯된 아무런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감정을 그저 일어나게 두세요. 하지만 그것이 이전 경험으로부터 비롯됨을 알아차리고 실상이 없다는 걸 그저 알아차리세요. 감정이 일어나되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가 일어나는 반응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감정은 매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그대로 곧 소멸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걸려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절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되지 마세요. 자, 무엇이 나의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을 지속해서 만들었는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매번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의 거대한 프로그래밍 패턴을 발견하세요. 그게 뭔가요? 그냥 돈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돈이 들어오면 좋아하고 그냥 거절이 두려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거절이 두려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해야 할 일에 그냥 부담을 압박감을 느끼고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해야 돼 의무감을 주면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고 통제되어야만 마음이 편한 상태. 모든 상황들이 통제되고 이해돼야만 편안하다. 그게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에 계속 살아가고 싶나요? 아니면 그것을 리셋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리프로그래밍 해보실까요? 그건 내 선택입니다.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리프로그래밍 하고 싶나요? 이건 아직 못 적었는데 지금 대답해 보세요. 리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보니까 네. 떠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냥 그 상황들 자체를 그 상황 자체에 특히 뭔가 저에게 주어진 의무와 압박 그냥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그걸 해야 할 일로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감정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내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것을 자동 반응하지 않고 그냥 뭔가 해야 된다면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네. 하는 걸로 바꾸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리프로그래밍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반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당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네, 좋아요. 자, 다음. 나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뭔가요?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 때,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 때,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좋아요. 또 맛있는 거랑 이렇게 술 마시는 거를 이제 해주면은 낚을 수 있군요. 네, 좋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건 뭔가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는 사람, 상황들 다요? 뭐 막는 여러 가지 경험했어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조금만 틀어놓으면은 이 사람이 곧 좌절하겠군요. 쉽네요. 네, 저 사람은 맛있는 거 사주고 술 좀 사주면 금방 넘어오는 분입니다. 네, 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 프로그램을 안다면 뭔가 좀 컨트롤하기 쉽겠죠. 모든 치우친 감정들은 나의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제로포인트의 반응이 아닌 모두 과거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반응들입니다. 이전의 프로그램은 리셋시키고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술을 사주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은 좋고 뭔가 못하게 하면은 싫어 라고 하는 것을 리셋시키고 그저 무감정한 상황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랬나요? 방금 그것은 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내가 자꾸 반응하게 되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줄 때 나는 덥석덥석 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프로그램에 계속 끊임없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리셋시키세요. 자, 만약 어떤 감정을 애써 지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좋은데 나 이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감정은 무덤덤하거나 모든 것을 무시함으로써 비롯된 아무런 반응 없는 로봇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감정을 그저 일어나게 두세요. 하지만 그것이 이전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아차리고 실상이 없다는 걸 그저 알아차리세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들이 나의 이전의 경험들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그냥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빠지지 마세요. 그때가 일어나는 감정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감정은 매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곧 그대로 소멸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걸려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로 있게 됩니다. 절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되지 마세요. 자, 무엇이 나의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을 지속해서 만들었는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삶에 다시 되돌아보면서 매번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대한 나의 프로그래밍 패턴을 발견해 보세요. 그게 뭔가요? 욕망하는 것을 약간 멈추고 제어하고 그것보다 그거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욕망하는 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한다. 그게 나의 패턴들이다. 그래요? 매번 나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항상은 아닌데 특정한 어떤 그런 사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소유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거기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그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돼. 그쵸. 이거 나 꼭 해야 돼. 막
막 그것을 열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네. 뭔가 내 욕망을 자극하는 그게 돈이든 사랑이든 음식이든 뭔가가 딱 트리거가 걸렸을 때 나는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걸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나의 패턴이죠. 누가 내 가장 밑바닥을 이렇게 자꾸 긁으니까 야 너가 좋아하는 거 여기 있는데 먹을래 안 먹을래 하면 우리는 덥석 문다는 거죠. 네, 그게 나의 거대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알아차리세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계속 살아갈지 그것을 리셋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리프로그램을 할지 나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나요? 리셋시켜. 아니 다시 바꿔 프로그램을 바꿔. 좋아요. 나는 어떻게 다시 리프로그래밍 하고 싶나요?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내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이 경험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탁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근질근질하는 거를 탁 물지 말고 그때 주의를 하고 더 올바른 방법들을 선택해 보자. 내가 자꾸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반응하지 말아라. 네, 좋습니다. 네. 자,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에 뭔가요? 사람들과의 교류, 내가 남에게 교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균형을 잘 이루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균형. 네,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동기부여를 자꾸 해주면은 낚을 수 있나요? 도움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주시는 그쵸.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되는 일이에요. 해주세요. 그럼 낚이겠군요. 좋아. 나를 외롭고 힘들게 하고 불쾌하는 것들을 적어봅시다. 오해받는 거. 오해받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불쾌한 것들도 지금은 이제 그 일은 일어나지만 그게 고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점은 끊어져 있습니다. 예. 그냥 외롭거나 힘들거나 불쾌함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해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막 답답해지고 막 그렇겠죠. 네. 네. 또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상황을 틀어놔서 자꾸 오해스러운 누명을 쓰고 오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조금 고립시킬 수 있겠네요. 멘탈이 흔들려 갈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모든 치워진 감정은 과거의 경험들로 비롯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오해받기 싫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현재의 제로 포인트 반응이 아닌 모두 과거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반응들입니다. 이전의 프로그램을 리셋시키고 무감정하게 그 상황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됐나요? 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있어도 그거는 과거에 의한 어떤 반응이지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흔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도 그것은 과거에 의한 프로그램인 거지 그것은 그냥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자, 무엇이 나의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을 지속해서 만들었는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매번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대한 나의 프로그래밍 패턴을 발견해 보세요. 이게 뭔가요? 지금은 사실 그 좋은 반응, 나쁜 반응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네. 반응 자체에 반응은 일어납니다. 예, 반응은 일어납니다. 반응에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예, 반응에 의미가 주지 않습니다.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응을 경험하는 나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분리해 나와서 그 전체를 바라보고 그 반응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돌봐주고 반응을 경험하는 나를 돌봐주는데 잠깐만 이 패턴들을 그러니까 나의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 반응이 나오는지를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그 자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세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패턴이 행복한 것과 싫은 것을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발견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삶의 미끼는 던져질 거니까. 그 패턴을 없애거나 막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발견을 하세요. 그 패턴이 뭔가요? 아마 내 삶에서 자꾸 그러니까 어떤 약간 이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들. 지금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 상대방을 계속 돌봐주는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나 그 자신으로서도 이 영향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그러니까 돌봐주는 것, 사람들을 돌봐주려는 마음, 돌봐주는 것도 나의 큰 패턴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상대방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돌봐주는 거.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이제 프로그래밍인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그러니까 돌봐준다라는 패턴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타인이든 나든 어쨌든 무언가를 돌봐준다라는 패턴이. 돌봐주는 것도 지금은 그냥 그쪽에 약간의 에너지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영향을. 그러니까 지금 영향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자. 그러니까 뭐 강렬하게 오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강렬하지 않아도 나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돌봄에 대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을 지금 나는 이렇게 반응해요. 나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라고 지금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구조화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너가 지금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니? 이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일단 제가 얘기한 거는 예. 그 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런 게 오해입니다. 네.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앞에 것들에 오는 것들이 예. 이제 별 영향을 못 주고 있어서 그래서 패턴이 뭔데? 뭔지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턴을 잘 못 알아채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패턴을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면 이건 내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차린다?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알아차려야 된다. 근데 지금 자꾸 반복하는 이야기가 그 돌봄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봄, 그게 나든 타인이든 그러니까 그 돌봄이라는 어떤 거대한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좌절돼, 뭐 잘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돌봄이라는 패턴들이 나한테 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6번, 그 프로그램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건지 그것을 리셋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리프로그램 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리프로그램하고 싶나요? 지금의 프로그램이 그 리프로그램된 원하시는 대로. 것 같은데. 예, 원하시는 지금의 대로. 삶은 사실 이전의 제 삶과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도 네. 희한하게 다른 데 같았으면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희한하게 그런 게 이러다가 막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6번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잘못된 뭐 바꿔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구조를 알고 그러니까 원한다면 바꾸고 그게 좋다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에 뭐 만족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선택하셔도 돼요. 네, 이미 리프로그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분요. 1번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을 때.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을 때. 아, 그거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야,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운동을 했는데 뭔가 운동이 되게 잘 되고. 예. 오. 돈이 잘 벌리고. 야, 이거 하면은 너 이거 잘 될 수 있어. 나 이거 하면은 너 최고가 될 수 있어. 야, 이거 하면. 코인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럼 낚을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이거 하면 당신 성공할 수 있어. 하자. 그럼 낚이죠. 예, 나를 성공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낚은 것 같습니다. 나를 외롭고 힘들게 불쾌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제가 뭔가 좀 잘못 선택했을 때. 아, 잘못 선택했을 때. 잘 선택했었어야 했는데 잘못 선택. 제가. 성공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잘못 선택한 거였네. 이래서 사람들하고 혹시나 다툼이 생길까? 이러면 사람들이랑 다툼이 생길까? 예. 근데 뭐 크게 비중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힘들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좋아요. 좋아요. 지금 치우친 감정들, 그게 내가 좋아하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든,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잘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도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비롯된 거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후회 같은 것도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비롯된 겁니다. 그것은 현재 제로 포인트의 반응이 아닌 모두의 과거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반응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안하면 나는 덥석 물 거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연출하면 괴로워지겠죠. 왜냐하면 그건 나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전 프로그램을 리셋시키고 그저 그것을 무감정한 상황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성공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제안해도 이전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실패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도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또 그것들을 바라할 수 있게 되고 그냥 그 상황들을 무감정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무엇이 나의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을 지속해서 만들었는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매번 동일하게 계속 나는 동일한 것들을 자꾸 반응하게 하고 있는 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의 패턴을 발견해 보세요. 그게 뭔가요? 약간 좀 운이 좋은 약간 이런 감. 운이 좋은 감? 감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늘 감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까? 네. 그래서 감에 의해서 이거는 뭐 잘 될 것 같아. 이거는 이게 감에 의해서 했는데 이건 좀 안 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응을 하는 편입니까? 좋은 일 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약간 반응. 네, 감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게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때 뭐 괜찮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것 같은데 누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사람의 뭐 배우나 어떤 것보다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제 감정으로. 근데 감은 100% 패턴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 패턴은 약간 그 이성
뭐 감히 뭐 100% 패턴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저의 약간 빠른 선택? 나의 빠른 선택? 행동을 아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번, 2번을 쓰셨잖아요. 1번, 2번을 계속 선택을 했었을 거잖아요. 삶에서 계속 선택을 했었을 거죠. 그러한 1번, 2번에 관한 프로그램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나는 늘 1번, 2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무식하게 부지런하다. 성공을 위해서 1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2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식하게 부지런하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속에서 계속 살아갈지, 그것을 리셋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리프로그램 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저는 계속 살아가겠다. 계속 이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또 이렇게 성공시켜줄게 라고 이렇게 덫을 내밀어도 또다시 물겠습니까? 감으로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감을 선택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거는 뭐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본능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겠죠. 근데 내 모든 선택들이 나를 다 성공으로 이끌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가끔은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는데, 가끔은 먹음직스러운 어떤 차려진 것들이 덥석 물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게 혹 해서 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냉철한 판단과 감에 의해서 정말 좋은 선택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것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성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꼭 성공이 아니어도 정말 좋은 방향을 위한 그러니까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게 성공이 아니더라도 옳은 방향을 위한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약간 덫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공이란 척도도 되게 여러 가지니까 돈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가치일 수도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예. Create your life with Xero.